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오늘도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이번에 태백일사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역사는 강자가 주도한다라고 그러는데 강자를 주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저만 해도 식민지 사관을 평생 배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낀 것이 우리나라 고대사를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고대사를 알게 되면서 또 제가 환단곡이라는 책을 만나서 더구나 놀라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알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전파하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그걸 들은 사람은 분명히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교육시킨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만 제대로 선순환만 되면 우리는 역사 광복 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 광복의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책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도 본문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을 만나서 이걸 공부하는 시간에 좀 이런 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너무나 새로운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환단고기를 읽은 분들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읽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환단고기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환단고기를 쓰면서 2번 독파를 합니다. 처음에 2번 독파를 하고 나서 어떤 큰 충격이 저한테 다가와서 야, 세상에 이런 기록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는 또 도대체 뭐야?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고대사에 대해서 진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를 한 10년 정도 제가 해보니까 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사는 모두 왜곡이 된 거고 삼화천의 사기나 공자의 춘추도 야, 이것도 진짜 완전 사기극이었구나 그런 걸 제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모든 역사는 왜곡된다. 우리 역사책도 왜곡된 거고 환단고기도 꼭 이것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책을 다 같이 확인을 해보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래서 진실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오늘 이게 듣는 내용이 새롭고 특별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역사를 파악하는 것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환단고기 원본에서 만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목해 보시면 역사의 흐름은 이거였을 것이라는 것이 심증적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문은 이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다만 이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태백 일사 거기서 신시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쉽고 신시는 단국을 얘기하고 배달국의 도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서울입니다. 수도고. 이 신시에 그러니까 배달국의 수도를 신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수도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사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신시에 환웅이 처음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산에는 길이 없고 못에는 배와 다리가 없었다. 금수는 무리를 이루고 초목이 무성하였다. 사람이 금수와 원료 함께 살았고 만물이 무리지어 같이 살았다. 짐승떼에 굴레를 씌워놀고 까마귀와 까치둥지에 기어 올라가서 살펴보았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때로 짐승의 피와 고기를 이용하였다. 옷을 짓고 농사지어 먹으며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사니 이때를 지극한 덕이 베풀어지는 세상이라 일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징체계로 이해를 받아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웅천왕에 의해서 개국이 되었습니다. 단국이라는 나라.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개국이 되어서 국가 운영을 이루고 나갔을 때 초창기 때는 이렇게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이 평화로웠던 것이 전쟁하고 이어지는 그 시초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평화 부분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때로 짐승의 피와 고기를 입었다니까 수렵 생활을 했다는 거고 목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옷을 짓고, 옷을 이때 이제 제대로 지어 입는, 우리가 얘기하는 의복을 제대로, 그러니까 국가 운영 체계에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의복이 입는 거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죠? 신분이 달라집니다. 신분에 따라서 의복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옷을 짓는 것을 여기에 있었었고 단국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 다음에 농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농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배달국 시대 때부터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여기 기록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지극한 덕이 베풀어지는 세상이 있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환국에서 배달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앞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태백일사에서는 삼위산과 태백산을 제시합니다. 삼위산은 어디에 있고, 여기는 저기 감숙성이 있고 태백산은 백두산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이건 학자마다 너무 다른 의견이 있고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 저는 이 자리에서 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느낌은 여기구나 이런 거 확신이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분명히 그것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루었던 집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오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가 오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배달국에서 확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얘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우두머리는 우가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가가 오가 중에서 가장 앞섰기 때문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우천왕을 상징할 때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우천왕을 황소로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곳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우천왕을 대가리라고 얘기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대가리 그러면 아주 뭐 혼날 얘기지만 지우천왕,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상징적인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대가리라고 했다는 것도 언어는 끝없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두머리라는 내용도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은 한 가지만을 얘기해서 설명드리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이 서로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는 환단고기 내에서도 서로 기록이 반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서 이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환단고기 그 역사책, 동일한 역사책을 만들어 교현수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책에서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역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왔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이 배달국이 탄생을 하느냐,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서자부에 있었던 서자부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서자 그러면 지금은 둘째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을 서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서자는 여러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냥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서자 고대에는. 그 다음에 서자부라고 해서 불악 또는 부족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 조선 때 얘기하면 그 동궁이라고 그래서 세자가 머물러 있던 곳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자의 스승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서자라고 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자부에 있었던 환웅이라는 분이 동방으로 진출을 해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동방에 배달국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서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서자부라 해서 불악 또는 부족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셋째는 태자의 스승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서자라고 얘기도 한다고 기록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들인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천부인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천부인도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 이게 일반적이죠. 천부인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가 왕의 상징체계 그러니까 태양족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청동거울과 청동검과 청동방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부견과 도장을 가져온 것이 천부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나름대로 공부를 해봐도 어느 것이 정설이라고 여기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이설이 서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더 고마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배달국을 세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는 가장 문명한, 가장 기술을 앞섰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집단을 3,000명의 저는 이제 문명개척단이라고 했는데 이 무리를 이끌고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기록에는 솔중. 그러니까 무리를 이끌었다. 3,000명의 무리를 이끌었다. 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개천입교. 개천입교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개천이라는 의미는 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통치 방법의 방법을 확실히 세워놓고 입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세이와 하늘의 뜻대로 우리는 촌선민족이니까 하늘의 뜻을 그대로 세상에 재현시켜서 다스리는 방법 제세이화를 이룬 것이 배달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아까는 평화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경쟁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평화시대에서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만든 나라가 평화로웠는데 어떻게 경쟁으로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신화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던 거가 있습니다. 고음족과 웅족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죠? 그때도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초기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역사 기록에서는 좀 전에는 평화시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갈등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살면서도 할 일을 모르고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니면서도 갈 곳을 모르며 행동은 느리며 만족하며 느리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소박하고 무심하였다. 오직 배불리 먹고 기뻐하며 배를 두드리며 놀았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 즐기고 이러는 거 외에 별로 없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 보는 겁니다. 같은 말이 이어집니다. 해 뜨면 일어나 일하고 해지면 쉬니 하늘의 은택이 넘쳐흘러 궁핍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 후세에 내려와 여기서부터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만물과 백성이 더욱 번성하자 소박한 기풍은 사라지고 어려워지죠. 기풍이 사라지고 소박한 기풍이 사라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로이 일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비로소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사 짓는 자는 일항을 두고 다투고 고기 잡는 자는 구역을 두고 다투어 싸워서 얻지 않으면 궁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구가 번성을 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졌다는 얘기가 되고 또 인간은 모든 욕망의 존재니까 그 욕망의 존재들이 그룹을 이어서 공동체를 여러 가지 두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나라인데 어떻게 공동체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2나라가 뭉쳐서 된 거고 구이족이라고 했습니다. 9부족. 동이족 중에서도 9부족이 주도적인 그룹으로서 이루었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단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배달국이라는 나라 안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 모두를 다 나라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자는 일항을 두고 다투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구역을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농사 짓는 땅을 더 많이 갖겠다. 고기 잡는 지역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고 요 반대쪽은 니네들이 잡아라. 요 구역을 잡고 그러는 것들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싸워서 얻지 않으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매번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인문학 책을 한 40권 정도를 쓴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총체적인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태초에는 모든 자연 상태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류의 기본적인 본능이고, 그것이 통치의 주된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본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죠? 강자가 독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강한 자가 독식하면 약자는 가질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반대입니다. 약자와 강자가 똑같이 나눕니다. 대신 경쟁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제가 더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싸워서 어찌 않으면 궁핍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다 같이 여기에서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정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영 체계가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역시 본문입니다. 그럼 인류의 전쟁은 진짜 하늘의 뜻인가? 아니, 그 평화로운 국가가 있었는데 왜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번영의 세계, 그러니까 평화의 세계에서 경쟁의 시대로 다가서는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활과 쇠뇌가 만들어지자 새와 짐승이 숨고, 그물이 펼쳐지자 물고기가 숨어버렸다. 심지어 창칼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서로 공격하여 이를 갈며 피를 뿌리고 간과 뇌가 땅에 쏟아지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 본래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전쟁을 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생존 방법이,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과연 평화로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어야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굶어 죽습니다. 다른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결국은 갈등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하나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활과 쇠뇌가 만들어졌다는 건, 활과 그 쇠뇌가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만들어지자 뭐가 새와 짐승이 숨었다. 왜? 이유는 간단하죠. 새와 짐승이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화살을 피해서 날아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문명이지만 그물이 펼쳐지자 물고기가 숨어버렸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창칼과 갑옷으로 무장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인류 발전, 문화의 발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평화가 깨지는 한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강자 우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신 모양이죠. 네, 개마무사. 그러니까 이 철갑으로 무장을 완전히 덮어버린 무사의 모습입니다. 창은 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고구려 때 겁니다. 야, 이것만 봐도 그 고대의 우리의 모습, 늠름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말에는 건 말이 무장을 한 겁니다. 말이 이렇게 갑옷을 입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갑옷을 입었고 사람도 완전히 갑옷을 입었습니다. 네. 완전하게 우리는 그 시대에 다른 문명과 다른 아주 첨단의 문화를 가지고 첨단의 문명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문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돌과 나무로 만든 것들과 싸울 때 이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의 배달국은 동양의 첨단 국가가 됩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들입니다. 네. 앞부분에서 과와
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요것이 과입니다. 요것이 뭐고, 우리가 모순할 때 여러분들이 모순 여기 있죠. 모순. 창과 방패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할 때 그 모는 이런 창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순할 때 이거로 찌르면 방패를 막는데 어떤 것이 더 이기느냐, 그 둘 중에 하나 깨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라는 것은 이렇게 뾰족하게 된 것이 뭐고, 이렇게 꺾여져서 무언가를 자르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모습을 가진 것이 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겸해진 것이 극이라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극이라는 무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각골문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무기인 것은 확실하고, 우리가 이런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거기하고 일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원전,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는 뭐 원시사회처럼, 고조선을 원시사회처럼 묘사하는 그 식민사학자 그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모든 유물, 역사 유물이나 이런 환단고기 같은 기록에서 보면 분명하게 그 당시에도 첨단 무기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확연히 구분되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골문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기이자 글자로도 현재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기는 이거는 한번 전혀 다른, 세계는 다른 모습을 가진 무기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족이 서방 영토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환단고기를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삼국사기를 읽어보면서 제가 놀라웠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모든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방향을 찾아보고 거기에 나오는 지명을 찾아보면 왜 우리 한반도에 없을까? 한반도에 없는 지명들이 왜 삼국사기에 나오고 환단고기에 나올까? 참 막막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제가 확연히 달라졌는데, 역사는 이렇게 왜곡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저 나름대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 밑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삼국사기에도 여러 번 황하가 나오고, 전투지역입니다. 전투지역에 황하가 나오고 화산이 나오고 황산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 무대가, 우리는 한반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지명이 나오고, 그럼 그 역사책을 다 부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 역사책을 부정하면은 뭐 역사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역사를 뒤져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그걸 가지고 막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유튜브에 보면 역사책에 대해, 영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진짜 우리 역사는 이렇게 왜곡되었구나. 그 다음에 저도 심정적으로 그 역사책을, 저는 역사책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다른 것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새로운 시각의 역사관을 가지게 될 겁니다. 중국의 역사에 나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들이 얼마나 호명맹랑한 나라들이었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나라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와 그 다음에 그 고려, 그 이전 환국과 단국, 고조선,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동북아의 강자였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이 환단고기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족의 서방 영토 개척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인류의 근원을 상고해 보면 모두 한 뿌리의 조상이다. 그러나 땅덩어리가 동서로 나뉘면서 각기 한 곳에 운거하고 지역의 경계가 아주 단절되어 사람이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것만 알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수렵하고 나무를 채벌하는 외에 다른 험한 일이 없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세상 판도가 이미 변하자 중국은 당시
서쪽 땅의 보고였다. 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그냥 여러분들 나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수천 년이 지나고 세상 판도가 이미 변했다고 나왔는데 그때는 중국은 당시 서쪽 땅의 보고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중국인데 버금 중자를 썼습니다. 버금은 뭐죠? 다음, 두 번째라는 거죠. 최고가 있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걸 버금이라고 그러는데 요 중자가 바로 그 뜻입니다. 중국인, 요 자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놈자자가 아니라 그냥 글자의 의미를 해석, 받아들인 걸 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곧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서토의 보고다. 서토에서도 그 지금 중국이라는 그 지역은 지금 그러니까 고대에는 중국이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는 곳인데 이 중자를 쓰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서토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볼 때 환단고기를 집필한 사람, 그러니까 신시본기를 만든 사람, 태백이사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토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땅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늘 왜 중국이었을까? 그런데 제가 중국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 것은 최근입니다. 지금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세에 들어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는 그 중국을 쓰고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그냥 어느 한 지역을 그냥 중간이라고 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동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국은 뭐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맞을 확률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이라는 나라의 그 동국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큰 자부심을 가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동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우리에 대한 얘기도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위에 있는 이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천손민족을 우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러는 건 같은 천손민족인 아버지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아내, 너희 아내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근데 말이 되려고 그러면 같은 천손민족이라는 얘기가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위라는 뜻이고 우는 위라는 뜻이고 우도지사라는 얘기 지금도 하죠. 리는 우리가 동이족 할 때 그 이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손민족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